6차례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은 그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공사장은 어디냐라고 한 조간신문 기자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되물었다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천시장은 정작 참사날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유가족들을 더 슬프게 합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6번의 경고, 계속된 묵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이천시장, 뒤늦게 나타난 이천시장 소식까지 오늘 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공사 대표 이모 씨와 유가족들의 인터뷰 내용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봤으면은 사건이 어디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하고 전화로 전화를 하면 도착하는 거 맞으세요? 아니 이러시다고 일어나서 없으니까 말씀을 해주셔야죠. 기절했습니다. 기절했어요. 아니 와서 지체를 한다고 해놓고 전화를 봤으니까 방풀이라는 거지. 시공사 대표 이모 씨는 울면서 유가족들의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조선일보 기자와 만난 시공사의 현장 안정 책임자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수칙은 다 지킨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안전수칙 다 지키는 데는 어딨냐, 건설 현장에선 다들 그렇게 한다라고 오히려 항변을 했다는 뉴스도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교수님, 네. 이 건설사 측은 오히려 항변하고 있어요. 네. 안전수칙 다 지키는 데가 어딨냐, 건설 현장에서 다 그렇게 한다. 네. 이 건설사 측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대형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공사 현장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의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곳들도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중소형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사실상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럴 여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또 더더욱이 이렇게 완공을 앞둔 시점, 이렇게 이제 급한 시점에 있어서는요, 여러 공정들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 대형 현장이나 작은 현장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공사 막바지의 관리가 좀 부실해지는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사 측의 한 책임자는 내가 불렀냐,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잘못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함께 보시죠. 특히나 6차례 공단에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장을 확인 후 야, 이거 불날 수 있다. 6번이나 불날 수 있다. 지난 4월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위험 수준 1등급이었어요. 우레탄 폼, 특히 이번 화재의 원인이 되는데 용접 중에 그거 불날 수 있다. 라는 정말로 구체적인, 이거 뭐 예언에 가까운 경고도 있었어요. 이번 화재가 우레탄 폼 용접 중에 폭발을 해서 독가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고 원인을 예언처럼 사전에 경고를 했는데도 시공사 측은 현장에서 무시했다, 묵살했다,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경찰 조사 후 현장 안전 책임 담당자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내가 불렀냐? 안전수칙 다 지키는 건설 현장 어딨냐? 라고 항변했지만 6차례 경고를 묵살한 책임은 분명히 시공사 측에 있어 보입니다. 화재 현장 임무 이모 씨는요, 불이 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 안전관리자도 안전교육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현장 투입되는 방식이었다. 20년 동안 내가 다닌 공사 현장 중에 최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이 공사장, 이 시공사 측이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이 화재의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들이 어쨌든 유증기에 의한 이런 폭발이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공사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면 가연성, 이를테면 가연성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이런 도장 작업이라든지 우레탄 폼 작업 같은 경우는 화기 작업과는 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우레탄 작업 시공과 이 용접 시공은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렇죠. 불을 직접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사용해서도 그 주변에서 공정을 이루어져도 안 되고 또 주변의 경고라든지 안전조치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지하 공간 같이 밀폐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환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유증기로서 그 안에 차 있었을 때 폭발 위험성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안전의 조치들이 하나도 지켜지는 것이 없는 그런 방금 모습을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안전보건공단에서 6번이나 경고했던 내용과 동일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보건공단에서도 지적한 이유는 이 현장의 특수성도 있지만 이건 공사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인데도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다는 건 여기 이 현장이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한마디로 기름을 뿌려놓은 데다 불을 쓰는 뭐 이런 표현으로 비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아니,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런데 6차례 경고도 묵살했고, 공사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고, 우레탄 폼과 용접 자국까지 같이 해서 결국은 공단이 마치 예언처럼 경고했던 것. 네. 야, 너네 우레탄이랑 용접 같이 하면 폭발할 수 있어. 라는 경고가 사실대로 됐는데, 네. 현장 안전 책임자는 우리가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 아직도 뭔가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결과적으로 이 자세히 보면 2018년도에 제천사고,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에 위해 물질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하자면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마감재를 쓰는 것은 3층 이상 안 된다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하 4층, 지상 2층입니다. 설계 때부터 이러한 법 규정을 피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작년에 광교 신도시 오피스텔 사건에서 1명 죽고 뭐 10명 가까이 다쳤을 때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페널티가 어떻게 되냐면 벌금 400만 원. 너무 담당자에 대한 벌금이 낮고. 그래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겁니까? 내가 불렀냐? 네. 안 지키는 데가 더 많다.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이 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최종적인 어떤 시행 책임자, 시공 책임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단 직원에게 이렇게 제가 가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되어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청 노동자들만 죽는 거고 하청 업체가 꼬리 자르기 형태로 페널티 물고 가는. 이제 실제로 법적으로 보면 건설사가 벌점을 많이 받으면 큰 수주를 못 한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구조를 깨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현장 안전 책임 담당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담당자잖아요. 그런데 공단에서 이미 6차례나 경고를 했고 구체적인 위험 가능성까지 예고를 했는데도 묵살하고 나서 하청 근로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근로자의 날이에요. 그런데 안전 책임자가 내가 불렀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보건안전공단에서 항상 하는 것이 조건부 통과를 해요. 6번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개선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조건부 통과하면 그 다음에 책임을 누가 지냐면 지방노동청이 집니다. 지방노동청이 수많은 현장을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모자랍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환노위에 있어 봐서 압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뒤에 조건부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말하자면 공권력의 어떤 체크가 없다는 걸 현장 감시자들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사실은 이러한 1급 이상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곳은 말하자면 화재 담당 감시자를 배치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접을 하면서도 덮개도 안 덮고 일정한 공간도 확보하지 않는 그것이 전반적인 어떤 현장의 불감증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